올해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먼저 걸지 못하는 제 마음을 여러분은 아시려나요? 보고 싶다고 말하면 짐이 될까봐, 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혼자 참고 있습니다. 68살 김영자라고 합니다. 평생 자식 셋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거든요. 죄송해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참 피곤해 들렸어요. 아, 그래? 괜찮다. 일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싹 내려앉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오려나 하면서 장도 미리 봐놨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도 사놔뒀어요. 대신 다음 달에 꼭 갈게요.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몸 잘 챙기고. 전화 끊기 전에 아들이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참, 엄마. 애들 학원비가 올라서 이번 달 생활비는 조금 적게 드릴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더 서운했어요. 돈은 보내면서 사람은 안 오겠다는 게. 돈보다는 얼굴 한번 보는 게 더 그립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갈비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혼자 어떻게 다 먹나 싶고, 그 다음엔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시댁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당연히 시댁부터 가야지. 시어머님이 올해는 꼭 같이 있자고 하셔서. 미안해요, 엄마. 뭘 미안해. 시댁이 우선이지. 딸도 목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시어머님이 편찮으시대서 시댁에서 큰일이 있어서 매년 이런 식이에요. 나도 편찮을 때가 있는데 딸한테는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그 대신 추석 다음 주말에 갈게요. 오빠랑 셋이 같이. 그래, 알겠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약속했다가 안 왔어요. 딸 남편이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고 해서요. 이번에도 그럴까 봐 벌써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그때 뭐 해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딸이 물어보길래 한참 생각했어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얼굴 보는 게 제일 필요한데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와. 알겠어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딸도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가끔 카카오톡으로 잘 지내세요? 이런 메시지만 보내고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씩이요. 막내 아들은 더 심해요. 아예 작년부터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도 뜸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생일 때도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보내고 끝. 예전에는 전화해서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한참 얘기했는데 지난 어버이날에는 연락조차 없었어요. 며칠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자식들한테서 카네이션도 받고 식당에서 식사도 대접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예전엔 추석만 되면 집안이 북적북적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며칠 전부터 장 보러 다니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엄마, 언제 올까?" 하며 기다리던 그 시절이 그립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음식 만들고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는데 그래도 마음은 설렜어요. 자식들 오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거든요. 큰아들은 그때 군대에 있을 때도 휴가 내서 집에 왔어요. "엄마, 군대 음식만 먹다가 집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음식 만드느라 고생한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딸도 그때는 매일 전화해서 "엄마, 뭐 도와줄까?" 하고 물었어요. "엄마, 내가 나물 무쳐 갈까? 저는 내가 부쳐 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준비했거든요. 막내도 어렸지만 심부름 잘해 줬어요. "엄마, 마트에서 뭐 사 올까?" 하면서 발랄하게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꿈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자식들이 하나 둘씩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요즘은 추석이 다가와도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린다는 게 참 허전하거든요. 작년에는 그냥 간단하게 과일 몇 개만 올려 놨어요. 혼자 절하고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 생각도 나고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제는 시장에 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추석장 보는 걸 보니까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이것도 해 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 달라고 하네. 손자들이 온 데서 고기도 많이 사야겠어. 올해는 애들이 며칠 있다가 간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걸어가는데 괜히 부러웠어요. 옆에서 장 보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말을 걸어 오셨어요. "어머니는 뭘 이렇게 많이 사세요?" 카트를 보니까 별로 들어있는 것도 없는데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어요. 자식들 오나 봐요. "아니요, 그냥 혼자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더 서글프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치근한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위로해 주시려는 건 고마웠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불쌍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할머니는 카트에 고기도 많이 들어 있고 나물 재료도 한가득이었어요. 우리는 애들이 내일 온다니까 오늘 밤새 준비해야겠네요. 그런 말 들으니까 더 부러웠어요. 저는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자 먹을 김치 한 포기,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며칠 먹을 양이니까. 계산할 때 금액도 얼마 안 나왔어요. 앞에 계시던 할머니는 10만 원이 넘게 나오던데 저는 만 원도 안 됐어요. 집에 오는 길에 다른 집 앞을 지나는데 어떤 집은 벌써 자식들이 와 있더라고요. 마당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어른들 웃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 들으니까 괜히 발걸음이 느려지면서 오래 듣고 싶었어요. 우리 집 앞에 와서 문을 여니까 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시장에서 들었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서 더 대비됐나 봐요. 집에 와서는 옛날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추석 사진들이에요. 한복 입고 세배하는 사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는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사진 속 아이들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엄마, 사진 찍어요." 하면서 좋아하던 그 애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나 싶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참 힘들었거든요. 혼자서 아이들 셋 키우면서 명절 준비하느라 며칠을 밤새우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아이들 학비 벌려고 새벽에 나가서 청소 일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명절 때도 다른 집 일 도와주러 가서 돈 벌어야 했는데, 우리 집 명절 준비까지 하려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로 집안이 가득했으니까.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런 말들 들으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거든요. 이제는 그 웃음소리가 그리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요. 텔레비전 소리만 나고 있으면 갑자기 무서워져요.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싶고, 가끔 밤에 전화벨이라도 울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설마 애들이 전화했나 해서 뛰어가 보면 대부분 보험 권유 전화거나 광고 전화예요. 그럴 때마다 실망해서 한숨만 나와요. 며칠 전에는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받아봤더니 잘못 건 전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네요. 그렇게 끊어버리시는데 그 짧은 순간이라도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큰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너무 외롭다 하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할 일이 많은데 엄마까지 신경 써야 하면. 그 말 듣고 나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내가 부담이구나 싶어서요. 그 이후로는 절대 외롭다는 말 안 해요.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하면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만 말해요. 속으로는 보고 싶어 죽겠는데. 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딸이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하길래 "좀 외롭긴 하지만." 하고 말하다가 멈췄어요. 딸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서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아니다. 괜찮다. 엄마가 괜한 소리 했다." 그렇게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그 뒤로는 딸한테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는 거 알아요. 큰아들도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힘들고, 딸도 맞벌이 하면서 고생이 많죠. 막내도 외국에서 적응하느라 바쁠 거고요. 이해는 해요. 우리 때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또 다른 거잖아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가끔 친구들 만나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도 바빠서 연락이 뜸해. 명절에도 못 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다들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은 서운해 보여요. 속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보고 싶다고,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런데 말로는 못하죠. "괜찮다. 이해한다." 이렇게만 말하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뒤로 미뤘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니. 정말 그런 건가요? 나이 들면 정말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자식들이 점점 멀어지는 건가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세상이 바뀌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아가기 바쁘니까.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요. 우리 때는 명절이면 온 집안이 모여서 며칠씩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인사하고 가는 게 고마운 일이에요. 그것도 못 오면 어쩌겠어요. 이해하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자님과 같은 상황에 계신가요? 명절에 혼자 계시게 되신 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자식들에게 보고 싶다는 말 한 번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영자님의 마음 정말 잘 이해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명절이라는 게 원래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담이 되어 버렸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자식들은 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왜 생겼을까요? 먼저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을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핵가족으로 살면서 각자의 생활이 바쁘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정말 바빠요.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잖아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혼자 남겨지는 서러움, 그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영자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다고만 말하지 말고 보고 싶다고 말씀해 보세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가 많이 외롭구나 하는 걸 알아야 자식들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물론 당장 달려올 수는 없어도 전화를 더 자주 한다든지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너무 명절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명절이 아니어도 가족이 만날 수 있는 날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도 명절에는 여러 군데 가야 해서 부담스럽지만 평소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추석에는 각자 편한 대로 하고 대신 10월에 한번 모여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해 보세요. 세 번째는 다른 활동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참여해 보시고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친해지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명절에도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면 덜 외롭죠.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끼리 명절에 함께 모여서 음식 해 드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번째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안 찾는 게 아니라 찾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걸 이해해 주시면서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정말 괜찮은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바쁜 건 이해하지만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하나라도 더 자주 보내드리세요. 특히 명절에 못 가시게 되면 그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대신 언제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약속을 해 드리세요. 다음에 가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에 갈게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약속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당일에는 꼭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부모님 목소리 들려드리는 거예요. 영자님 같은 분들한테는 그 10분이 정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식들도 다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사회가 바뀌면서 생긴 문제니까 서로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 방식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의 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영자님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오는 건 영자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자님이 키워주신 덕분에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분으로서 자식들한테 여전히 많은 걸 주실 수 있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보고 싶다, 외롭다,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말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자식들도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자식들과의 시간이 아니어도 영자님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도 해보시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여행도 다녀보시고요. 자식들 때문에 사시는 것도 좋지만, 영자님 자신을 위해서 사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영자님이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안심하고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영자님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면서 여전히 따뜻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께서는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부모님께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 영자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좋은 해결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자님 같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추석에는 모든 가정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